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요즘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게 진실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뉴스도 가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 신문 이프레스가 발행하는 기사와 요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뉴스를 골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송 중에 오류가 있거나 이프레스가 발행하는 기사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메일이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이프레스 편집인 이완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뉴스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택 수색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경찰이 아침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택을 찾아가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인데, 특히 신체 압수수색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경찰은 김부선 씨가 최근에 말했던 그런 신체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건 아니라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때 신체 압수수색이라니 하는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전두환 시절에 우리가 이제 80년대 학교를 다니던 우리의 기억으로는 길거리를 이렇게 가고 있으면 경찰이 불러 세워가지고 온몸을 뒤지고 그다음에 가방을 뒤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체 압수수색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을 지금 21세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경찰이 한 오늘 압수수색은 지난 6월달에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지사의 친형을 강제 입원 조치하고, 또 그다음에 여배우 스캔들 있고, 그다음에 성남에 있는 축구단이죠. 구단에 자금 조성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선거방송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가 형인,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이시죠, 이재선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이제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방송 토론에서 부인했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후보자가 당선되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들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김부선과의 불륜선도 부정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말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가 그 사실을 부정했다고,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제 고발한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마치고 7시경부터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압수수색 끝내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한테 잠깐 이제 말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 지사의 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되지 않았던 사건이다.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사필 규정을 믿는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믿는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압수해간 게 전화기 하나다. 그 전화기 하나를 찾기 위해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이해가 좀 안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을 SNS에 밝혔는데, 그 내용도 한번 보면 경찰의 압수수색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압수수색의 배경인 형님의 정신질환 문제는 이미 6년이 지난 해묵은 논란일 뿐이고,
선거마다 등장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없고 문제가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강제 진단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조차도 도중에 그만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특검 수준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형적인 망신주기식의 수사가 진행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격하는 집단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경찰 관계자들도 조속히 사실관계를 밝혀 도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0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오늘 그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김부선과의 불륜설은 빼고 그 형님의 그 강제 입원설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참 위로의 문자를 한번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죠.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2016년 2월 4일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제목이 나의 슬픈 가족사 이재명 형수 쌍욕의 진실이라는 글입니다. 그 내용은 그 이재명 시장이 당시 어렵게 살던 어린 시절과 인권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그 가정 형편을 낱낱이 털어놨는데요. 그리고 또 형수 쌍욕이 왜 나오게 됐는지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그런 SNS 글을 보고 당시 그 이프레스에서 기사를 작성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아래에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에 상당히 좀 자세하게 좀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어린 시절 고생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중고등 과정을 검정고시로 통해 가지고 마치고 대학교에 중앙대 법대를 들어가셨죠. 중앙대 법대에 들어간 뒤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형님과의 갈등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절절하게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학에서 받는 공장 노동자 월급의 몇 배에 이르는 생활보조비로 집에 생활비를 보태면서 정비공으로 일하던 셋째 이재선 형님에게 공부를 권유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내 장학금으로 공부한 형님도 좋은 성적으로 생활비를 받으며 대학을 갔고 공인회계사도 합격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형님이 결혼 후 서서히 가족들과 발길을 줄이고 명절은 물론 어머니 생신, 아버지 제사까지 불창하며 남이 되어 갔습니다. 이 형님 부부는 저에 대한 시기 질투심, 열등감을 나타냈고 이게 지나쳐 병적 증상으로 변하더니 내가 부처 예수보다 위대하다며 이상 행동을 시작했고 형수는 이를 제재하지 않은 채 오히려 시댁과 형님 간의 갈등을 부추기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셋째 형님 부부는 용서할 수 없는 폐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성남시장 후보직 양보를 바라던 이 형님은 불법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등 내 선거를 방해하다가 2010년 내가 시장 선거에 당선되자 취임식장에 청바지에 잠바를 입고 나타나 가족 특별석을 만들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더니 취임 직후부터 이권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녹지를 훼손해 노인 요양시설을 짓는 이권 사업에 셋째 형님이 돈을 받고 밀어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업 신청이 4곳이나 들어왔습니다. 큰일이다 싶어 이를 모두 불허하고 규정을 정비해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형님이 시장 친형을 내세우며 공무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불능하면 폭언을 퍼붓고
직접 백화점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서는가 하면 감사관과 비서실장을 통해 공무원 승진과 징계 등 인사청탁을 하고 관내 대학에 교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이권 청탁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를 모두 묵살하고 공무원들에겐 전화와 통화와 접촉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김 과장이라는 자가 이재명이 간첩이라 곧 구속된다며 부추기고 이게 통진당 사건으로 추측합니다. 그 다음에 새누리 고위 간부가 시의원 비례대표 공천 언지를 주자 형님 부부는 종북시장 퇴진운동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새누리의총장 난입, 그리고 은행 난동, 백화점 영업 방해 등을 벌이던 형님은 급기야 어머니까지 폭행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100억 부자라고 자랑하는 형님은 어머니가 가진 노후자금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그 돈 갖고 되져라, 되져도 상갓집 안 간다는 등 폐륜적 표본을 퍼붓고 완전히 인연을 끊었는데 2012년 여름 근 10년 만에 어머니 집에 쳐들어가 이재명에게 전화 연결하라고 하다가 어머니가 거절하자 팔순의 늙은 홀어머니에게 X할년, 개 X 같은 년이라며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 다니는 교회에 불 지른다고 협박하여 어머니가 내게 전화하게 하여 통화를 하였고 내 아내에게 형님은 내가 낳은 어머니 XX 구멍을 칼로 쑤셔 죽인다고 하고 형수는 이걸 고도의 철학적 표현이라 극찬하며 시집 식구들을 능욕했습니다. 형님 부부를 피하시던 어머니가 주일에 교회에 가자 형님은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해 경찰이 어머니를 집에 모셔 보호하다 저녁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 집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어머니를 폭행해 입원시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신고로 잡힌 셋째 형님 부부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이 끔찍한 폐륜 현장에 도착한 나는 도저히 이 부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형수가 중간에 빼앗아 그 정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느냐,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시어머니 XX 구멍을 찢어 죽인다는 건 철학적 비유라며 약을 올려 심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들이 당신에게 XS를 찍겠다고 하면 당신은 어떤 심정이겠느냐, 당신 오빠가 당신 친정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철학적 표현이라고 편을 들 수 있겠느냐 등의 말다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 폐륜 현장에서 오간 수많은 통화 중 일부가 왜곡 조작되어 2012년에 한 번, 2014년에 다시 한 번, 그리고 2016년 오늘 세 번째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제 병들고 늙은 내 가여운 어머니를 욕하고 능멸하고 때리는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날 그들 부부가 내 눈앞에 있었다면 폭언이 아니라 살인을 했을 겁니다. 당시 함께 있던 둘째 형님과 동생들이 오히려 내 정치적 미래를 걱정하며 말렸지만 내 정치적 미래가 어머니에 대한 폐륜을 참아 넘길 정도로 중요치 않았습니다. 다시 어머니에 대한 흉포한 폐륜 현장을 직면한다면 과연 인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형님은 결국 정신병증이 심해져 2014년 11월 약 6주간 형수와 딸에 의해 경남 창녕의 국립부곡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님 부부는 이재명이 시장 권력을 이용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형수 박인복의 거짓 기자회견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후 지금도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폭행과 협박, 어머니 접근 금지, 음성 파일 유포 금지도 사실인데 부인하니 벌금 판결, 접근 금지 명령서, 음성 유포 금지 명령서를 공개합니다. 어머니를 둘러싼 폐륜과 가족 간 다툼, 정신질환자를 이용해 정치적 공격을 사주하고 부추기는 국정원, 이 폐륜을 사주하고도
오히려 나의 폐륜으로 모는 폐륜 새누리당에 언젠가 꼭 책임을 묻겠습니다. 혈연이라 어쩌지도 못하는 이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형님 부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이런 사단은 피했겠지만 형님 부부는 친인척 비리범이 되어 저를 더 괴롭혔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일부 들어가 있고 더 내용은 더 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재명 그 도지사가 이 형님 부부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는지 그런 내용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형님에 대한 강제 입원 이야기가 2017년 1월 달에 2017년 1월 달이죠. 그때 되면 이제 이재명 그 시장이 차기 대권 주자로 이제 물망에 오르고 그럴 때인데 그 종편인 TV조선에서 그 이재명 그 시장의 형님에 대한 그 강제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끄집어내면서 뭐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그 조카의 그 음성 통화까지도 넣은 파일을 공개를 합니다. TV조선이 공개한 조카와의 통화 내용은 이재명 시장의 부인 그 김혜경 여사와 그 조카죠. 그러니까 고 이재선 씨의 딸인 이모시죠. 그 사람하고 통화하는 내용인데 그 통화 내용에 이제 전반부 그다음에 왜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을 좀 자르고 뒤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 부인이 그 조카한테 이제 하는 말만 부각시켜가지고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 방송 내용을 보면 그 조카와 그 김혜경 여사의 그 통화 내용을 이렇게 파일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처음에 그 조카가 아마 그 작은 어머니죠. 작은 어머니한테 뭐 그 조카로서는 아버지죠. 아버지의 그 정신병원 입원한 것을 김혜경 여사 측에서 이제 아니라고 이제 했겠죠. 그건 이제 이재명 시장이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마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내용을 문자를 보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이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보낸 게 아니라 아주 좀 이렇게 그 김혜경 여사가 볼 때 상당히 언짢게 보낸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김혜경 여사가 그 조카하고 좀 통화를 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아마 전화를 안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어렵게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혜경 씨가 그 조카에게 어른에게 그런 문자 보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조카가 김혜경 씨한테 어른이라고 생각은 안 한다 이제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작은 어머니한테 이제 어른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카가 어린 조카가. 그러니까 이 말에 화가 난 김혜경 씨가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말렸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작은 아빠는 여기서 이제 그 이재명 시장입니다. 작은 아빠가 이제 하는 거 너 때문인지 알아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카가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이제 따지니까 김혜경 씨가 허위 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이제 통화가 끊어집니다.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이제 TV조선에서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마치 뭐 이재명 시장이 형님을 강제 입원하려고 했는데 부인 김혜경 여사가 말리고 있었다는 걸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보도가 된 게 2017년 1월 1일 날 TV조선에서 보도가 있었고 이어서 그 다음날 2017년 1월 2일 날 이재명 시장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입원 동의서를 문서를 캡처해서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 박사모 지부장 이재선 형님은 내가 아니라 형수 박인복과
조카 딸이 경남 창녕 부곡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이제 반박을 합니다. TV조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강제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환자의 부인과 그 딸이 그 입원을 시켰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개한 입원 동의서 내용을 보게 되면 환자명은 이제 이재선이죠. 환자명과 그 두 명의 보호자 이름이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환자는 이재선이고 보호자는 처인 그 박인복 씨하고 그의 딸이죠. 그의 딸 해서 두 명입니다. 그 입원 동의서에 적힌 환자와 보호자의 주소는 모두 경기도 용인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성남 살죠. 그러니까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사람은 그 환자 가족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뭐 강제 입원시켰다고 하니까 그럼 시장이 뭐 누구를 특정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가 있나, 그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를 그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보호 의무자 2명의 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이제 정신보건법이죠. 정신보건법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보호 의무자란 생계를 같이 하는 민법상의 직계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시장은 직계가족이 아니니까 강제로 입원시킬 수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이 법 규정으로 보면. 하지만 그 정신보건법이 2008년 3월 21일 날 개정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도 가능하게끔 그 법조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 정신보건법 제25조 제1항에 보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당해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죠.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의무자가 꼭 아까 말한 그 의무 보호자 뿐이 아니고 아까 그 위에서 말한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나 그런 단체장으로도 그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그 조건이 붙는 거죠.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경우에 한정한다. 이런 이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을 그 신체적으로 해칠 위험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다면 그 어머니에 대해서 막 폭행을 저지르고 뭐 불을 쏴진다는 등 막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던 형제에 대해서 그 시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런 정신질환자를 그 강제로 입원시키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법에도 2008년도에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시장은 뭐 그렇게 처음에는 하도 이제 화가 나니까 뭐 그런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뭐 따지는 중이긴 합니다만, 아까 그래서 썼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밝혔죠. 지금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정이 이런데도 이번 이제 6.13 지방선거 중에 그걸 또 바른미래당 그 김영환 후보 측에서 이재명 형수를 또 끌어다가 또 뭐 인터뷰를 시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강제 입원서를 이제 펌프짓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사를 막 공격을 한 거죠. 이재명 지사 후보를 공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그게 아니다. 이제 그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방어의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거짓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따라가지고 걸어가지고 이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제 후보가 당선되려고 거짓말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 영장이 뭐 그것 때문에 뭐 집행됐다고 하니까 참 지켜보기가 안타깝습니다. 뭐 압수수색이 뭐 진행된다는 소리를 듣고 막 놀래서 저도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힘내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한 정오쯤 돼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뭐 답변이라는 게 뭐 길게 뭐 쓸 수 있는 여유가 아니고 그냥 힘들어하지 않는 듯한 그 이모티콘 그 꼭새 2개, 눈웃음 2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이제 그 문자를 보고 이분이 뭐 결코 뭐 굴하지 않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문자를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위나라 삼국지에 보면 그 위나라 조조처럼 아무리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길 바란다.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이런 내용의 그 응원의 글을 보냈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고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